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여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지민 씨, 혹시 저한테 증여해 주실 재산 같은 거 없어요? 만약에 제가 증여한다고 치면 누가 증여세를 내게 될까요? 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줄 돈이 없어요. 지민 씨, 근데 이게 대본들이 최선이에요? 죄송해요. 아이디어가 없어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역시 증여를 받은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증여를 받은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비거주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에 있는 증여받은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 국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데요. 국조법 제21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를 해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해준 사람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낸다면 한국에서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죠.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자세한 범위가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세요. 증여재산 공제도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와 재해손실 공제가 모두 적용되나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불가능하고 재해손실 공제만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대상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해주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해서 남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5천만 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해손실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떤 건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단으로 인해서 증여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손실된 증여재산 가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한국의 증여세 과세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흐름도는 증여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하여 간단히 도식화한 것입니다. 증여세는 크게 왼쪽에서 보이시는 순서대로 가액을 더하거나 빼서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먼저 증여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액을 빼주면 증여세 과세 가액이 나옵니다. 만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과세 가액에 더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해준 사람이 직계 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증여해준 건 엄마가 주든 아빠가 주든 동일인으로 보겠다는 거죠. 여기에 재해손실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의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자녀가 아닌 손자녀일 경우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더해지고요.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되고 혹시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데요. 과세 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세율은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그럼 과세 표준이 7억이라면 1억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그다음에 4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해서 합산한 1억 5천만 원이 최종 산출세액이 되겠네요. 네. 이 계산을 좀 더 쉽게 하려면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과세 표준이 7억 원이라면 7억 구간에 대한 세율 30%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6천만 원을 제하면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이 산출됩니다. 그럼 상속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되며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럼 상속 증여세는 금전으로 한 번에 다 납부해야 되나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한 번에 납부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속 증여세는 세금 일시 납부 외에도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신 상속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분납하시면 되고요. 상속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 증권이 반 이상이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지만 증여세의 경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 지원의 상속세와 증여세 코너를 참고해주세요. 자, 이것으로 주요 세목에 대해서 모두 다 다뤄봤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구독자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이런 것도 궁금해요 하는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